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오늘 아침에 아마 기사에서 신문에서 못 보신 그런 따끈따끈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긴급이죠. 속보죠. 한 7시 8시경 되니까 보니까 이 스마트폰으로 기사들이 이제 막 뜨기 시작해요. 연합뉴스 등에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2018년 12월 10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바로 잠시 몇 시간 전입니다. 네. 몇 시간 전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은 잠시 후에 우리 김영광 실장께서 한번 소개 자세히 해주실 것이고 네. 그 결과 저희가 얼마 전에 이 김정은 연내 서울 못 온다 51%로 전 99%로 걸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돗자리 너무 세게 깐 거 아니냐고 걱정을 했는데 네. 뭐 연내는 뭐 모두 이걸로 이제 제가 확정이 된 거죠. 거의 확정된 것 같고요. 연내 못 오는 게 아니라 미국 국무성 그리고 미국 재무성의 발표에 따르면 김정은 아예 연내가 아니라 아예 죽을 때까지 대한민국 못 옵니다. 그것도 너무 또 세게 하시면 지금 그 만약에 좀 최악의 상황을 김정은 입장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번 달에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가결하고 네. 그 인권 침해의 최고 책임자인 김정은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넘긴다면 네. 그리고 국제 형사재판소가 김정일을 김정은을 죽은 사람은 소환 못하죠. 못합니다. 김정은을 소환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은 김정은은 북한 바깥으로 못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떤 분들은 아무리 뭐 유엔이 뭐 그런다 그러지만 하는데 국제 형사재판소 ICC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지금 저 구속영장 발부된 사람들 명단 쫙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케냐 대통령, 뭐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을 포함해서 국가 원수들도 지금 영장 발부된 사람 꽤 있습니다. 네. 김정은 미국이 네. 이 인권 문제를 극한까지 막 몰아간다면은 김정은 외국 나들이도 못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 김영광 실장님과 얘기 좀 해달라는 게 오늘 국무성과 또 미 재무성에서 발표한 구체적 내용이 뭡니까? 동시에 네. 미국 재무부 문우신 이제 장관이 네. 이제 발표한 것은 최룡해하고 네. 인민보안상 정경택 그다음에 노동당 박광호 선동 담당이죠. 네. 박광호 세 사람에 대해서 네. 미국이 미 재무부 제재를 가한다. 네. 근데 재무부 제재라는 게 지금 뭐 미국 북한 같은 뭐랄까 그 은둔의 왕국에는 뭐 별 실질적인 의미는 없을 겁니다. 이 세 사람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네. 미국을 기반으로 한 재정 거래를 이 사람들이 할 수 없도록. 네. 그러니까 어디 뭐 돈을 숨겨놓는다든지 뭐 이런 걸 하면 미 재무부는 네. 달러가 세계의 기축 통화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US 베이스다라고 그러지만은 미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뭐 스위스 은행이라든지 무슨 은행이라든지 하고 있다면 네. 최용해나 뭐 박강호 이런 자들이 숨겨놓은 자산이 있다면 그것도 동결해서 찾아내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무부 이 재무부 제재가 굉장히 미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실에서 네. 한 것이고 미국 국무부도 어저께 같은 시간에 미국 상원에 북한 인권 보고를 냈는데 네. 결론은 이겁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다. 이제 알았대요? 다 아는 다 아는데 예. 그럼 이게 어떤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냐. 네. 김정은의 왼팔 오른팔을 다 이렇게 하고 지금 유엔 총회에서는 그 김정은을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책임자로 지금 지정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나 뭐 안 나가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을 것이나 네. 김정은이 지금 자기 입으로 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들은 김정은 이야기, 김정은 네. 지 입으로 한 얘기는 한 번도 예, 없습니다. 예, 없어요. 국제사회의 WTO 체제로 들어가서 북한이 경제 우선주의로 핵을 포기하고 가겠다고 한다는데 네. 국제사회의 문턱을 딱 넘어서려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지금 자기가 무소불위의 신과 같은 존재로 북한에서 했던 행위들이 전부 처벌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장성태 고모부를 고사총으로 쏴 죽이는데 몰래 죽였어야 되는데 공개 처형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뭐 가상급 이상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버스로 실어와가지고 공개 처형을 했는데 네.
지금 국제사회로 나가려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전부 자기의 족쇄가 되는 거예요. 족쇄뿐만 아니고 자기 발에 스스로 시한폭탄을 장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독일이 서독이 네. 그 통일되기 전까지 잘츠키트라는 곳에서 국가 인권 기록소를 유지를 했습니다. 네. 동독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인권 침해 행위들을 다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느냐? 동독에서 그 인권 탄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뒷골이 묵직지근한 거예요. 이게 뭐 국제사회에서 서독이 하나씩 다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나중에 통일하고 다 처벌했지 않습니까? 처벌했죠. 또 그걸 근거로 북한의 서독은 우리 정부가 안 한 걸 굉장히 열심히 한 게 하나 있습니다. 프라이카우프라고 동독의 인권 침해 사례를 하나하나 다 기록하면서 이건 이런 거예요. 어느 어디 동독 무슨 검문소에서 동독을 넘어서 서독을 탈출해 오는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인 뭐 육군 중사 뭐 한스 기트만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서독의 인권 기록소 역할을 지금 미 국무부와 재무부가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프라이카우프는 그거 아니잖아요. 프라이카우프는 그 사람들 기록은 기록대로 하고 그래서 무슨 뭐 주의 동독 경찰 누가 뭐 황태순이를 뭐 무슨 강제 구금하고 뭐 어떻게 인권 운동한 사람들을 돈 주고 사온 게 그렇죠. 프라이카우프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동독의 정치범들을 사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는 김정은이가 지금 뭐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북한에 처박혀가지고 이제 산일겠다면 모르겠지만 국제사회로 나올 때는 김정은이 한 장성택 자기 고모부 고사총으로 쏴 죽인 공개 처형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범죄 기록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다 구축이 된 거죠. 예. 자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김영광 실장 지금 역시 이 기자들 뭐 지금 보면 이 머릿속에서 예전 같으면 이 기사 갖고 좀 쫙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사 쓰고 있어 막 숨 넘어가죠, 지금. 자, 근데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요. 아까 미 재무부의 제재가 가장 무섭다는 게 물론 국무부가 총괄합니다만은 한 김정일이 살아 있을 때 한 10년 전 얘기입니다만은 미 재무성에서 방코 델타 아시아라는 약 한 3,700만 달러를 갖다가 당시 김정일이 비자금을 숨겨놓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다 딱 제재를 가했잖아요. 방코 델타 아시아 결국 망했고 그 풀어달라고 그 당시에 보면은 그 김정일 수하들이 보면 미국 저 만나갖고 피가 마른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거는 뭐 태영호 공사에 거기 그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두 번째,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국무성과 미 재무부에서 미 국무부와 재무부에서 이런 식으로 강력한 인권 문제를 갖다 걸고 또 이인자라는 최룡해 등을 갖다 걸므로써 결국 김정은, 김여정, 최룡해 다 걸리지 않았어요. 지금 1차 김정은, 2차 김여정, 이번에 4차입니다. 걸었는데 북한이 격렬하게 지금 막 저항, 반항, 뭐 온 동네 욕을 다 하고 있어요. 미국을 그렇죠. 향해서. 그렇죠. 야, 너 싱가포르에서 말이야 우리가 우리 걔들은 좀이라고 그러죠. 조선과 미국 간에 잘하긴 해놓고 이게 무슨 헛수작이냐, 이 배신이다, 이 늑다리야 욕하고 있는데 그동안 사실 온건파였던 폼페이오가 좀 밀려요.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중심 못 잡는 가운데 볼튼 이제 폼페이오도 이제 밀리면서 화가 났다 그래요. 폼페이오도 이 정말 쏘았다. 김영철이하고 뭐 전화도 안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20차례 전에 최선희하고 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대목에서 미국은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연말 연초 되면은 결국 김정은은 인내 한계 도달할 것이고 미국도 보면 이번에 11월 중간 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이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가운데 숨통을 조일 것이다. 결국 보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흐름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 국무부의 제재는 나름대로 이제 그 의미가 있지만 재무부 제재가 사실 돈이라는 게 제일 무섭잖아요. 피를 말린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강창 회장님 모시고 이란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란 쪽에서 이제 그때는 이란 핵 그 협상이 네. 타결 이제 그 지점에 갔는데 이란 쪽에 뭐 그 대통령 뭐 의장 다 만나고 하면서 제일 부탁하는 게 그 우리가 이란 석유를 수입하고 받은 대금을 미국 정부가 미국 재무부가 동결시켜라 그러니까 우리 은행 기업은행에 수십억 달러의 이란 돈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 좀 어떻게 빨리 좀 뭐 빼줄 수 없느냐고 뭐 요구 사항인데 미국 재무부의 그 제재라는 게
구체적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뭐 국무부가 뭐 인권유린 국가로 선언한 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 재무부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재부에 와가지고서 이제 그 기재부 담당자 물어봐고 그랬더니 아 이거 좀 미국 재무부한테 물어봐야지 우리가 해줬다가 이거 큰일 납니다. 미국 재무부가 돈 동결하라고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에 했는데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이 그거 우리 뜻대로 실 풀어줬다가 우리은행하고 기업은행이 미국에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또 미국 재무부가 그 뭐 우리 뭐 외환은행이 뭐 평양에다 뭐 지점을 낸다 어디 뭐 개성에다 낸다 그랬을 때 다 전화로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 7개 은행. 7개는 불러가지고서 하고 지금 미국 내에서도 자기네들이 이 계좌들의 그 돈 세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를 보낸 게 이제 비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니들 저 검은 돈 흘러다니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미국 재무부가 그 규정한 저 룰들을 안 지키면 끝장난다라고 통보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은행들 이 정부에 뭐 발 맞춰가지고 뭐 좀 해보겠다고 뭐 무슨 과감하게 뭐 좀 얘기했던 사람들 은행들이 싹 지금 입 닫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저 미 재무부에서 차관보가 우리 7개 은행 그 담당자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컨퍼런스 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화로 이제 회의하는 겁니다. 그렇죠. 컨퍼런스 콜 하면서 당신네들 작년에 그 북한산 그 석탄 그 위장 수입하는데 거기 뭐 결제했다며. 그러니까 경고한다. 경고를 했고 경고한다. 아니 경고한다. 너희 한 번만 더 그런 엉뚱한 짓 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에 집어넣는다. 세컨더리 보이콧에 딱 들어가는 순간요. 그 은행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큰 은행도 바로 망하고. 당연하죠. 그다음에 은행이 망하는 게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보면 계속 뭔가 북한에다 주고 싶어도 자칫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리는 순간 한 은행이라도 7개 중에 그렇죠. 걸리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는 올스톱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기신기신하고 있으니까 또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한테 그렇게 뭐 욕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우리 민족끼리 잘해야 될 일 같고 야 그 저 뭐야 개성공단 재개하는 문제하고 그러니까 금강산 문제 그 너희들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왜 미국 눈치 보느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정의당 뭐 김종대 의원이 뭐 예. 무슨 행사할 때 갔다는 북한 거 아니에요? 왔는데 북한 쪽에서 아니 뭐 좀 뭐 저 제재 좀 뭐 좀 풀어주고 한국이 앞장서서 뭐 좀 해줘야지 왜 못하느냐 미국 재무부가 꽉 잡고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제 네. 국무부가 그 상원에다가 저 북한을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국가라고 그 보고를 했고 네. 거기에는 뭐 많이 포함되어 있죠. 뭐그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형, 그 다음에 뭐 여성에 대한 뭐 강간, 강제 낙태, 이거를 다 김정은이 했다는 거예요. 국무부 보고는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김정은이가 이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의 주동자라고 규정을 했고, 네. 재무부는 이제 김정은의 이인자들을 모조리 이제 저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올려놨다는 거는 비핵화의 진전과 관계없이 북한 인권 문제는 미국이 짚고 가겠다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 김정은이가 이제 국제사회에 넘어와서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좀 밀당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 자 미국이 세계의 경찰국가인데 네. 우리가 니들 안심하게 뭐 ICBM도 없애고 할 때 일단 뭐 좀 조치를 좀 취하고 하면은 인권 문제 같은 거 좀 해달라고 뒤에서 이제 거래를 하는데 미국은 노 선언한 겁니다. 노한 거예요. 비핵하고 인권 문제는 투트랙으로 가는 거니까 투트랙이에요.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하는 김정은이 너 임마 이거 나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물을 거야. 국제 형사재판소도 물을 수가 있지만은 다음번에 가서 통일이 되고 하면은 남북관계 진전에 대해서 통일이 된다면 너는 남한 당국에 의해서도 너 처벌될 뭐 처벌은 뭐 사형밖에 없겠네. 사람을 이렇게 공개리 이렇게 많이 죽였으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미국 국무부, 재무부 둘이니까 미국이죠. 미국 정부의 칼끝이 김정은을 겨냥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그야말로 미국의 쌍칼이죠. 쌍칼이 하나는 국무부 칼, 또 하나는 실제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쪽 이제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도 마찬가지고 그 쌍칼이 동시에 김정은의 목을 갖다 딱 이렇게 겨누고 있는 거예요.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비핵화 문제 때문에 세계 최악의 인권 탄압 독재자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건 제스처 립 서비스예요, 사실은. 립 서비스겠죠. 그건 아니
트럼프가 얼마나 노예하고 노련한 이른바 장사꾼입니까? 립 서비스고 잘 생각해 보세요. 작년 정확히 한 1년 올해죠, 올해. 올해 1월인가 1월이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연두교소 의회에서 상하 양원 연두교소에서 발표할 때 이야기하다 말고 쫙 저쪽 위에 방청소 가리키면서 누굴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토 원비어 가족들이 와서 그다음에 옆에 또 한 사람을 지목하죠. 누구죠? 탈북자. 탈북자인데 다리 잘렸는 그 가서 그 목발 들고 흔들었던 그 탈북자를 가리키면서 북한의 그 처참한 인권 유린 사태를 다 고발하지 않습니까? 자, 미국의 트럼프의 공화당인 트럼프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마당에서 그야말로 미국은 우리 예상했던 대로 국무부와 시스템으로 돌아가니까 재무부 쌍칼이 김정은의 목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그 결국 오늘이죠. 예. 오늘 저 문우신 저 미국 재무장관이 이거 저 3명 최용해 등 3명 예. 김정은 측근에 대해서 재무부 제재를 발표하면서 오토 원비어 얘기를 또 했어요. 또 했죠. 네, 오토 원비어 얘기를 하면서 그 오토 원비어 가족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 네.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 얘기하면서 지난 12일이니까 뭐 지난달에 11월 한 12일에 네. 오토 원비가 살아 있었다면 24살이 될 것이다라면서 그렇죠. 미국인의 마음을 또 울리는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거를 뭐 북한과의 밀당을 하기 위한 뭐 수단으로 우리 언론은 다 계속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 뭐 북한과의 뭐 핵 협상을 앞두고 북한을 뭐 압박하고 그거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이 두 가지 트랙을 북한이 뭐 땅바닥 땅굴을 파고 넘어가든 뭐 몸을 기어서 넘어가든 이 두 트랙을 넘지 않으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안 풀겠다고 했으니까 김정은 지금 숨이 콱콱 막히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목이 이제 서늘하고 목이 서늘하겠죠.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미국의 칼날의 끝이 김정은 목을 갖다가 겨누고 파고들고 있다는 부분을 갖다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허윤혜 씨 아시죠? 태양광 많이 하시는 태양광의 황태자. 황태자. 그 허윤혜가 원래 유명한 운동권이고 임종석 실장보다 4년 선배입니다. 운동권에. 고려대죠. 허윤혜 씨는. 허윤혜 씨가 최근에 어디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참 재밌는 대목이 있어요. 이제 허윤혜 씨는 미국에서 사업한다가 3, 4년을 살았어요. 예전에. 허윤혜 씨가 대한민국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 참모들, 제 운동권 후배들이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미국은 대통령 한 사람 이렇게 된다.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시스템이 관료 시스템이 있고 의회 시스템이 있고 언론이 있고 그 시스템으로 돌아간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안타까움을 쳤는데 이 대목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조금 전에 문우신 미 재무장관 얘기하시면서 우리는 오토 원비어를 잊지 않고 있다. 미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까칠한 데 있습니다. 지금도 리멤버 폴 하버 즉 진주만 공격을 갖다 잊지 말자 얘기하고 있고 바로 문우신 재무장관이 얘기한 것은 우리는 remember 펄 하버가 아니라 remember 오토 원비어. 우리는 너희가 원비어에게 했던 그와 같은 인권 유린 그걸 상징하고 있는 인권 유린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가 요 자료 찾느라고 미국 언론들 좀 들어와서 봤더니 그 문희신 장관이 12월 3일 날 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했어요. 네. 미중 정상회담에서 네. 북한과 관련된 매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다. 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네. 중국이 미국을 도울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라는 멘트를 했더라고요. 12월 3일이면 이제 일주일 됐네. 예, 그러니까 이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협상이라는 작은 틀을 넘어서 중국과 북한 비핵화 문제,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는 것들에 대해서 미국이 중국과 단판 짓겠다라는 지금 기류들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때로는 자존심 상을 얘기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제 정치는 수천 년을 지나 똑같습니다. 강대국 중심 큰 바둑과 그야말로 체스를 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하부 구조로 움직이는 것이 또 힘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비애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미국이 방향을 지금 북한에 대해서 인권과 비핵화를 두 트랙으로 몰아가고 네. 중국과 해결하겠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한 뭐 운전사석, 운전자론, 거간꾼론 이런 거 이제 힘을 상실했다고 봐야 되겠네. 조금은 복덕방은 빠져라. 이제 큰 대주주끼리 이제 결론 내겠다. 그리고 정 말 안 들으면 뭐 결정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이 마음만 맞으면요. 김정은 체제를 갖다가 친중 이른바 뭐 군부 쿠데타를 주도한다든가 친중 정부가 쓰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미국의 쌍칼
김정은의 목을 겨누다.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